그럼 이 태계 선생님은 공부를 어떻게 하셨을까에 대해서 지금부터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선비들의 공부법인데 선비들의 공부법이 아니네요. 선비들의 평생 공부법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항상 고민을 하는 게 도노 돈수냐 도노 점수냐 어떤 게 옳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어 양화 편에 나오는 글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미경 선생님.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당연히 읽지를 요 세대부터는 우리 저 마법 천자문을 배워서 다 읽지 않으세요? 굉장히 당황하시고 예, 저도 못 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적어놓습니다. 호인인데 불호학이면 기폐야 우요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현대유학을 합니다. 현대유학의 첫 번째 특징은 한자를 몰라도 됩니다. 두 번째 옛날 얘기 안 하고 요즘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삶의 기준과 깊이가 있습니다. 이게 현대유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다시 보겠습니다. 논어가 2500년을 살아남은 책인데요. 2500년 동안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 논어의 정신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어지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논어의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의 예지를 가리키려고 이야기를 하지만요. 뜻을 보면 명확해지겠죠? 예, 호학이라. 인을 좋아해요. 나는 호인이야. 난 인을 정말 베푸는 사람이 될 거야. 인을 좋아하면서 호학하지 않으면 공부 안 하면 그 패단은 어리석은 거지. 사람 좋아. 어벙하지 이 뜻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지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떻게 호학하지 않으면 허황한 거지. 하기불사즉 망이요 사이불학즉 태라라는 단어가 있죠. 이거 뭐 그건 아니니까 그냥 간단히 영어했습니다. 밑붐 신뢰 있어야죠. 근데 어떻게 호학하지 않으면 사람 잡는 거야. 적이야. 진짜 고지식하게 이게 그 물고 늘어지면 이게 사람 잡는 일이 되는 거예요. 2500년 전에 공자님 말씀입니다. 정직한 거 좋지. 근데 호학하지 않으면 각박해지는 거예요. 인치찰증 무도라. 수지청증 인지찰증 무도라 그러죠. 사람 물이 너무 깨끗하면 고기가 못 사는 거예요. 사람도 너무너무 자기 그거 지키는 거 자기만 잘 지키면 되는데 옆에 사람까지 다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진짜 각박해지는 거지. 논어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2500년 전 말입니다. 용맹을 좋아하면서 호학하지 않으면 용맹하면 뭐가 된다? 난장판이다. 강함을 좋아하는데 호학하지 않으면 광기가 된다. 어느 게 중요한지 아시겠죠? 어진 게 중요할까요? 호학이 중요할까요?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좋아합니다. 호학이라. 학문을 좋아하는 거. 왜 학문을 좋아하는 게 중요할까? 고민해 보셨습니까? 제가 이건 뭐 한 2시간 이야기할 내용인데 10초 만에 결론을 내면요. 인문학을 한다, 철학을 한다라는 찾고 싶은 건 뭐냐면 그냥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사람하고 동물이 뭐가 다를까 고민하는 겁니다. 그죠? 인문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사람이 만드는 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동물은 모든 학습을 뭘로 해요? 모방 학습을 하죠. 부모한테 배워서 부모 하는 대로 따라 하잖아요. 근데 사람만이 자기의 지식을 외부에 저장시킵니다. 그리고 외부의 지식 체계가 커지면서 그 지식 체계를 나눠 가지죠. 그게 뭐예요? 책입니다. 그래서 책을 읽어야 된다는 건 DNA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돌깡패를 만나도 야 인간 되려면 책 읽어야 돼. 그거 반대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거는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진리인 거지. 그래서 무조건 모든 사람들은 책을 읽어야 되라고 느껴요. 근데 안 읽지. 안 읽으면 뭐 된다? 동물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거를요. 밖에 있는 외부돼 있는 사회적 저장 매체를 통해서 지식을 창출하고 누적시키고 공유하기 때문에 인간만이 문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다른 동물들은 어떻게 유전자 변형에 의해서 자기 삶을 조금씩만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세대별로. 그죠? 인간은 다음 세대가 훨씬 더 잘 살죠. 왜? 누적되니까. 어디에? 외부의 저장 매체에. 그럼 그 외부의 저장 매체를 보는 게 뭘까? 이게 책이고 지금은 멀티미디어고 다큐멘터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봐야 된다.
봐야 된다는 건 뭐예요? 진리에 대한 소구고 그 진리에 대한 소구를 찾아내는 힘이 뭐예요? 호학이라는 거야. 내가 어질지만 이게 옳은 어짐인지 잘못된 건지 늘 고민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바로 세우는 겁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개선, 일신울신을 하는 거지. 그게 뭐다? 어리석음을 벗어나는 인이 되는 거예요. 호학하지 않으면 어제의 나가 되는 거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인보다 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제 생각입니다. 학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논어의 첫 번째 글자는 인이 아니고 학이 시습지입니다. 학이 시습지.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죠? 이 7시에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배움은 배고픔도 있게 한다. 거짓말입니다. 예. 놀러 가도 배가 불러야지 금강산이 보이는데 어떻게 좀 잘 이렇게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같이 오늘 보는 내용이 바로 선비정신의 학에 관한 얘기들입니다. 퇴계 선생님으로 선비들의 공부법 소수연 학제고요. 그래서 저는 퇴계철음이라는 책 우리 그 김병일 이사님께서 쓰셨지만 읽으면서 제가 저자를 꼭 만나고 싶다 이런 막 열망을 가질 때가 서평을 하니까 많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책을 보면 어느 정도 다 이렇게 통해서 보는 게 되니까. 근데 이건 정말 깊이가 다르니까 정말 뵙고 싶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책이 퇴계철음입니다. 그래서 그 퇴계철음의 그 내용들을 이제 같이 서평에서 네 권을 다뤘던 겁니다. 서평이 뭔지 모른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분이 서평은 서평입니다. 서평. 서가가 평하는 겁니다. 책 서자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15년간 700권의 서평입니다. 서평과 가짜하고 자는 다른 겁니다. 제가 이 가 다는데 12년 서평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짜 달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어령 장관님한테 허락을 받아가지고 가짜 이제 쓰는 겁니다. 가짜가 경영인물 글로벌 트렌드를 이렇게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를 가이드 해주고 책에 대해서 이론과 실무 입장에서 완전히 재해석해서 통찰과 지식을 제공한다. 이런 컨셉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평을 한 거고요. 이제 책 좀 읽읍시다 되어 있습니다. 최고가 앞서가야 조직이 발전하는데 뭘 알아야 조직이 최고가 앞서가지. 그래서 계속 공부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했고요. 서평을 못 보는 CEO는 술값 골프비는 안 아까워도 1년에 책 읽는 돈을 아까워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지식정보사에는 나랑 거리 멀고 그냥 책 안 봐도 먹고 산다는 분. 그리고 멤버 심사에 떨어진 분들은 서평을 안 보죠. 나머지는 한국에서 그래도 괜찮은 CEO는 다 보고 있다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소개. 저자 이 젊은 분인데요. 2011년부터 30여 종의 책을 발간하신 분입니다. 상당히 책을 많이 쓰시고 또 호학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황 선생님은 어떻게 공부를 하셨을까 했더니 반복 공부를 하셨대요. 반복 공부를 하셨다. 그래서 우주진리, 인간윤리도 반드시 덕을 알아야 된다. 덕을 안 다음에 실천하는 것이 공부다. 공부는 대학교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인격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다. 인간 되려고 하는 거다. 라는 걸 공부의 목표를 명확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성장을 위한 공부를 해라.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 자체를 좋아해야 되지 이걸 해서 뭘 하겠다라는 거는 공부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해가지고 시험에 붙겠다. 이건 공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논어에는 이런 말이 위인지학, 위기지학 이런 말을 합니다. 위인지학은 이는 그때 다른 사람이에요. 위인지학,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공부는 공부가 아니다. 위기지학, 나를 위해서 공부하는 게 진짜다. 이런 걸 쓰게 되는데 그래서 숨은 공부, 정말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공부해라. 이런 말씀을 되게 선생님께서 하셨고요. 함양, 수양, 영양 상태할 그 양자입니다. 계속 자기의 마음을 수양해야 되고 채찰, 몸으로 익혀야 된다. 이런 또 그 지식이라는 게 전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단계가 있느냐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건 뭐냐면요. 일문. 야 그런 거 있대라고 한번 들어보는 거야. 야 바다가 있대. 그죠? 그거는 뭐보다 못하다? 일견. 한 번 보면 이건 다른 거잖아요. 그죠? 한 번 보면.
근데 그 다음 단계는 뭘까? 야, 저게 바다래. 한번 봤어. 그 놀라움이 있죠. 그 다음 단계는 저게 바다야. 그러고 외우는 겁니다. 암기. 그럼 그 위에는 뭐가 있을까? 바다의 원리를 아는 거지. 이해. 근데 그게 마지막 공부일까요? 우린 이해를 위해서 공부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해하는 공부를 해라 라고 하지만 원리를 알아라 그러지만 진짜 그게 마지막일까? 저는 최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쓰는 단어로는 체득. 공부의 마지막은 체득이 아닐까. 체득이 그냥 몸으로 배우는 거 이게 아니고요. 내 눈빛이, 내 목소리가, 내 자세가 배운 지식이 우러나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진짜 이제 저 이사장님께서 강의하시고 말씀하실 때 제가 굉장히 감명 깊은 게 뭐냐면 나는 정말 퇴계처럼 행동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이 경지인 거죠. 최찰의 경지, 체득의 경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말할 때, 사람을 대할 때 내 자세가 퇴계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 지식이 내 눈빛이 되고 목소리가 되고 내 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거 해라. 퇴계 선생님 말씀입니다. 제찰하라. 멋지지 않습니까? 배우면 뭐해? 행동 개차반인데 의미 없다는 거죠. 그죠? 학식이 높다고 해서 인간이 되느냐? 전혀 관계없다는 거지. 그게 자신의 몸과 행동이 될 때 나온다. 그리고 제일 재밌는 공부법은 두문불출. 그냥 들어가서 안 나온대. 저희 옛날에 대학교 때 교수님 한 분도 그런 거 있어요. 연구실에 요강을 들고 들어가신 분이 있습니다. 누군지 밝히기가 좀 그래서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연구실에 요강을 들고 들어가세요. 바깥쪽은 조교들 공간인데 안쪽에 요강 들고 들어가죠.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까운 거지. 이 두문불출 공부법. 네. 수없이 되풀이하여 읽고 또 읽었다. 라고 하고 이야기했고요. 매일 거울을 닦는 거다. 꾸준히 오래 공부해라. 이게 결론입니다. 그냥 퇴계 선생님은 딱 정말 끝까지 공부해라. 꾸준히 오래 공부해라. 그러면 된다. 자기 자신을 위한 공부를 해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우리 퇴계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구원, 오래를 굳자 멀원자. 꾸준히 오래 하는 공부를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정약용, 은 또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정약용 공부는 요게 결론입니다. 초서하라. 초서. 초록할 때 그 초점입니다. 초록. 뭐냐? 책의 중요한 부분만을 가려내서 뽑아서 쓰는 것. 그죠? 이때 책이 넘치도록 많은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게 시대의 흐름에 맞는 통합적인 공부입니다. 서평이 바로 요겁니다. 제가 쓰는 서평이 딱 핵심의 이야기들을 같이 공부하는 건데 부지런히 책에서 중요한 문장을 뽑아 쉴 새 없이 기록하는 것이 초서다. 초서의 공부법을 이야기합니다. 책을 보실 때 야, 나는 정말 하루에 책을 몇 권 읽었어. 이게 전부 헛겁니다. 책을 딱 보시고 나면 그 중에 중요한, 저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책은 산맥이다. 책은 거대한 산맥이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산맥 이름, 태백산맥.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봉우리 이름들이에요. 봉우리 이름들만 딱 외우면 그 산을 다 알잖아요. 그죠? 그게 초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읽으실 때 그냥 읽어나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핵심을 파악하고 핵심을 가져오는 것. 그러면 100페이지의 책이면 사실은 반 페이지로 요약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반 페이지로. 그게 이제 초서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런 초서를 했고 자기 뜻에 담아 쓸 책의 규모와 편목을 세우는데 핵심을 간추려내야 맥락이 묘미가 있고 별도로 책을 만들어 좋은 것이 있을 때마다 기록해 놓아야 글에 힘이 있는다. 강에 물고기를 낚을 겨물을 쳐놓으면 기락이란 놈도 걸릴 수 있는데 어찌 사소하다 생각하고 버리겠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초서하라. 핵심들. 기록이 잡으면 또 그것도 좋은 거고 핵심을 잡아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책에서 핵심을 잘 뽑아내면 일관되게 꿰는 묘미. 요거는 제가 이제 사실 느끼는 건데 서평을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딱 초서에 뽑아내면 초서 그 자체가 완전히 또 새로운 책이 됩니다. 그건 뭐죠? 제가 생각하는 그 책을 바라보는 제 시각이죠. 그럼 제 공부가 되는 거잖아요. 차이점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서 공부법이 정약용의 핵심이다. 이렇게 결론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중용입니다. 중용에 나오는 말. 주역의 핵심판이 또 중용이에요. 사실 초서처럼 보면 중용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백천지공이라.
남이 한 번에 능히 하면 나는 10번을 하고, 아, 나 왜 이렇게 안 되지? 남이 한 번에 해낸 것 같아. 난 10번 하라는 거예요. 남이 10번에 능히 하면 나는 1000번을 한다. 백천지공입니다. 그죠? 배우지 않는다면 그만이지만 만일 능하게 해내지 못한다면 절대 배움을 중단하지 마라. 배움은 숙련이 되는 게 배움의 목표지. 그냥 한번 봤다. 이거는 공부가 아니라는 거죠. 백천지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놓지 마라. 공부는 우리 삶 그 자체다. 라고 제가 감히 서평을 서평왈 서가가 평하여 가로사대라고 적은 겁니다. 요게 도노돈수냐 도노점수냐의 논쟁의 결론을 요청합니다. 도노돈수, 내가 한번 깨치고 나면 내가 아무리 행동을 개차반으로 해도 나는 깨친 사람이야.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번 깨달음을 얻고 그 책에서 얻었더라도 또 한 번 나 자신을 보고 다시 한번 그 책을 볼 수 있는 호학, 정말 좋아함이 있으면 그 다음에 제 모습이 바뀌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선현들의 공부법, 선비들의 평생 공부법, 왜 평생이라는 단어를 붙였을까? 그 고민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왜 평생 공부를 해야 됐을까라는 거. 인간이 되기 위해서 그렇다. 인간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인간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하고, 그리고 호학하는 것이 그 심지어 인보다 어진거보다 중요하더라. 중요하더라. 그리고 공부를 하고 책을 볼 때는 초서하라. 이런 세 가지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퇴계 선생님께서도 이러한 그 경지에 가시기 위해서는 두문불출, 청량정사라고 그 청량산에 가시면 요만한 집이 있는데요. 거기 들어가셔서 안 나오신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그 두문불출하셔서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깨침이 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한 가지만 좀 건방지게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나이가 차고 공부가 차야 깨닫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깨닫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공부하시고 수양하시고 호학하시면 이 공부의 호학의 기쁨, 어느 것도 따라갈 수 없는 그 기쁨이라고 해요. 다이돌핀, 죽여주는 다이돌핀이 빵빵 나온다 그러니까 그 순간들도 또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가, 행복해 해주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런 그 원천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화학하시기 바라고 4가지 책을 이제 봤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강의고요.